네, Q3 휴가로 인해서 2000선까지는 빠르게 단숨에 올라왔지만 2000선에서는 좀 상당 기간을 헤매고 있습니다. 수급 지체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2000선을 지켰다 내줬다 이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수급적인 움직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지요. 또 추가적인 좀 재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망들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증권가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는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좀 시각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기간 매도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이 Q3 이후에 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초 이제 Q3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한 적어도 10조 원 이상이 이제 대규모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시장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11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Q3 소식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이제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Q3 발표한 첫날 이후로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오히려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리오 드라기 이제 ECB 총재가 유로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이제 지난 7월 27일 발표 이후에 외국인 이제 누적 순매수는 이제 10조 원이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Q3가 발표된 지난 14일 전까지 이제 8조 원이 유입이 됐고요. Q3가 발표된 이후에는 2조 한 3,600억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Q3가 발표된 14일 이후, 이제 15일이죠. 한 1조 2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대규모를 순매수한 이후로는 오히려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 그 매수도 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선물과 그 현물 차이를 이용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인 매수 종목도 좀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서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강도는 지난 7월과 8월에 비하면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보게 되면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인 그 지난 10일 이후에 한 2조 원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걸 감안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Q3가 발표된 9월 14일 이후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2조 3,60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Q3 이후에 순매수한 것도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로 이제 사들였다 이렇게 또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대부분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사는 바스켓 종목으로 이제 국한이 되는 외국인 매수 종목이 이제 한정돼 있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이 이제 베이시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강도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상당히 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의 흐름, 프로그램 매수세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Q3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익거래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그 엔화 강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이제 당분간 좀 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뿐만이 아니고 이제 환차익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만 하더라도 1136원이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는 1119원으로 이제 장을 마감하면서 원화 강세가 지금 가파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결국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수 물량 유입 속도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이미 사들인
외국인 매수 종목에서 상당히 이제 고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외국인은 지난 8월 이후에 차익 거래에서 한 3조 4,800억 그리고 비차익 거래에서 7조 원, 총 한 10조 원 정도의 이제 거래로 이미 상당한 고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황이 이제 좀 더 좋아지기 전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강화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접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좀 그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그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떻게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는지 매매하는 종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가 또 역시 또 관심거리가 됐을 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팔았던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를 이제 가장 많이 역시 또 사들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1,900억 가까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1위에 삼성전자를 올려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한 1,200억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한 1,100억 원대에서 LG화학과 이제 현대모비스가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이름을 올려놨고요. 이 밖에 현대차가 역시 또 한 900억 이상 또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500억 이상 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신한지주, 현대건설, 포스코, LG전자들도 역시 300억 이상 이제 순매수하는 종목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이제 오리온인데요. 한 400억 가까이 이제 순매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화재, LG 이런 종목들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또 기관 매매 동향도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를 한 730억 정도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순매수 1위 종목에 SK 하이닉스를 올려놓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밖에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역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또 오리온을 또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CJ전력당, 삼성화재, 그리고 한국전력,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또 팔아치웠는데요. 1,800억 이상 삼성전자를 또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밖에 기아차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또 기관들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현대차,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정반대되는 시각을 지난주에 나타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들 이런 매매에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또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주요 지표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매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역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말까지는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가 8월 신규 주택 매매 같은 주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들 지표 결과에 따라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미국의 9월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7월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26일에는 이제 8월 신규 주택 매매 그 지표, 그리고 27일에는 8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28일에는 미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그 9월 HSBC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그 미국의 9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전달에 60.6보다 다소 좀 오른 63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 8월의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신규 주택 매매는 전달보다 3.6%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들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25일에는 이제 지표는 아니지만 마리오 그 드라기 ECB 총재가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벤트로 멘트 내용에 따라서 주요 이벤트로 또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전략은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일단 뭐 아까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증권가에서는 이제 정책 이벤트, 정책 효과가 이제 대부분 반영이 돼서 2000선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 서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950에서 2053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대형주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형주 장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 관심 종목을 이제 주목을 하면서 월말, 분기 말이라는 이제 특성이 때문에 기관들의 이제 윈도우 드레싱 종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강한 윈도우 드레싱은 아니더라도 종목별로는 좀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 종목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겠고요. 아무래도 원화 강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유효한 내수주들, 그리고 최근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콘텐츠라든가 게임, 여행주들이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선욱 부장과 함께 이슈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출발 전략 잠시 후에 같이 짜보겠습니다.